여긴 절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아저씨, 그냥 잠깐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오늘도 또 늦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라인 전체가 서는 거 모르냐고. 새벽 4시 30분 경기도 외곽 물류센터의 하역장에는 이미 트럭 6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지게차의 경적음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가 날리는 공간에서 강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반장의 욕설은 익숙했다. 임시직 3년 차 그는 이제 어떤 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박스를 나르고 송장을 확인하고 정해진 구역에 물건을 쌓아 올렸다. 손등에는 밴드가 여러 겹 붙어 있었고 허리띠는 낡아서 구멍이 하나 더 뚫려 있었다. 물류센터는 거대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크기의 창고 안에는 수천 개의 선반이 미로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GPS 없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만수는 이 미로의 모든 통로를 외우고 있었다. 어구역 12번 통로에서 D구역 47번 선반까지 가장 빠른 경로는 3분 22초였다.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다. 컨베이어 벨트 소리의 속도로, 지게차가 지나가는 횟수로, 형광등이 깜빡이는 간격으로. 점심시간 만수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떠들었지만 그의 테이블은 언제나 비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회색 건물, 회색 도로. 모든 것이 색을 잃은 듯했다. 만수 씨, 오늘 오후에 시구역 재고조사 부탁해요. 관리팀 대리가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다. 만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재고조사는 가장 지루한 작업이었다. 수백 개의 박스를 일일이 열어보고 바코드를 스캔하고 수량을 확인하는 일. 하지만 만수는 이 일을 싫어하지 않았다.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었고 아무도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시구역 깊숙한 곳. 만수는 손전등을 들고 낡은 선반 사이를 걸었다. 이곳은 오래된 재고들이 쌓인 구역으로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펼치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스를 열고 내용물을 세고 기록하고 다시 닫았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기계처럼 감정 없이. 오후 5시 퇴근 시간. 만수는 작업복을 벗고 락커에 넣었다. 샤워실에서 간단히 씻고 나오니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은 떠난 후였다. 그는 낡은 가방을 메고 센터 밖으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저녁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만수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다. 도로변에는 폐업한 가게들이 즐비했다. 철문이 내려진 슈퍼마켓, 유리창이 깨진 분식집, 간판만 남은 세탁소. 이 동네는 10년 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고시원은 역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4층 건물의 3층, 복도 끝에서 3번째 방. 만수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2평 남짓한 공간 안에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맞은편 건물의 벽만 보였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다. 전자레인지에 3분, 그 사이 물을 끓여 컵라면을 만들었다. 저녁상은 늘 이랬다. 혼자 조용히 기계적으로.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다. 그저 도시락을 먹고 라면을 후루룩 마시고 물을 한 컵 마셨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만수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꺼냈다. 오늘 하루의 기록.
작업 시간, 처리한 박스수, 이동거리. 그는 매일 이렇게 기록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습관이었다. 밤 10시 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천장에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스를 나르고 송장을 확인하고 재고를 세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하루. 강만수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톱니바퀴 하나였고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다. 그것이 그의 평범한 세계였다. 색깔도 의미도 기대도 없는 회색빛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토요일 오전 만수는 센터 외곽 순찰 업무에 투입되었다. 임시직에게는 잡다한 일들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 구역 점검이었다. 물류센터 뒤편, 오래된 공장 지대와 맞닿은 곳에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다. 만수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무너진 담벼락. 이곳은 20년 전 섬유 공장이 폐업한 후 방치된 곳이었다. 지금은 센터의 임시 창고로 쓰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들으니 분명 사람의 소리였다. 아이의 울음소리.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폐공장 건물 뒤편, 무너진 벽 틈새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거기에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이었고 온몸이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아이는 만수를 보자 움츠러들며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괜찮아, 괜찮아. 만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만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병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다. 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인적이 없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보호자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이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만수는 재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만수의 품에 축 늘어진 채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만수는 아이를 안은 채 센터 본관으로 향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게 무슨...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폐공장 뒤편에서요.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관리팀장이 급히 다가와 아이를 살폈다. 외상은 없었지만 영양실조 상태가 명확했다. 팀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10분 후 순찰차가 도착했다. 경찰관 2명이 아이를 확인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주변을 수색했지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했고 30분 후 센터 직원이 도착했다.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 직원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자 아이가 갑자기 만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작은 손에 힘이 가득했다. 센터 직원이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더 세게 붙잡았다. 잠깐만요.
만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다. 검고 깊은 눈동자. 그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만수는 아이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괜찮을 거야. 저 사람들이 널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했다. 가지 말라고, 혼자 두지 말라고. 만수는 센터 직원을 쳐다봤다. 제가 잠시 동행해도 될까요? 가족이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센터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차까지만 함께 가주시죠. 하지만 차에 태우려 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다. 날카롭고 절규에 가까운 울음. 센터 직원도 경찰도 당황했다.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임시로 보호할 수는 없을까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센터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 적합성 심사, 보호자 교육. 알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 따르겠습니다. 경찰관이 만수를 살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피곤한 얼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만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만수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원 확인 가능하십니까? 예,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정과 기록은? 없습니다. 센터 직원과 경찰이 짧게 상의했다. 그리고 센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시보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72시간 이내에 센터에 출석하셔야 하고 정식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서류 작성이 시작되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강만수, 나이, 주소, 연락처.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의 손이 여전히 그의 옷을 붙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의 무게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 서류가 완료되었다. 센터 직원이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월요일 오전 10시 센터 방문 약속을 잡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락처를 남겼다. 만수는 아이를 안고 센터를 나섰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이제 울지 않았다. 그저 만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만수는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2평짜리 고시원에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건지, 임시직 월급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빛 도시가 천천히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다. 색깔이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하게나마. 고시원 계단을 오르며 만수는 여러 번 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작고 가벼운 몸이 그의 팔에 안겨 있었다. 복도에 들어서자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만수는 자신의 방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2평 남짓한 공간.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아이를 눕힐 공간조차 제대로 없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만수는 책상 앞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다.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야 했다. 깨끗한 옷도 입혀야 했다. 먹을 것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앉아서 아이를 바라만 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생각이 몰려왔다. 그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그저 혼자 살아왔을 뿐이었다. 임시직 월급으로는 자신조차 제대로 먹여 살리기 어려웠다. 이 좁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목록은 비어 있었다. 연락처에는 회사 관련 번호 몇 개뿐이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 9시 아이가 눈을 떴다. 만수는 급히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공간에 놀란 듯 주위를 둘러봤다. 만수는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아이는 만수를 보고는 조금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만수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우유를 꺼냈다. 아이는 빵을 받아들고 조금씩 뜯어 먹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수는 세면대로 가서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다. 돌아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흙과 먼지가 닦이자 창백한 피부가 드러났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다. 저항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씻어야 할 텐데. 만수는 복도 끝 공용 샤워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기는 어려웠다. 그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아이를 씻겼다. 손, 발, 목덜미. 물은 금방 더러워졌다. 깨끗한 옷이 없었다. 만수는 자신의 티셔츠 중 가장 작은 것을 꺼냈다. 아이에게 입히니 원피스처럼 헐렁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밤이 깊어갔다. 만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침대는 아이에게 내주었다. 형광등을 끄자 어둠이 방을 채웠다. 만수는 천장을 보며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경찰이 있고 아동보호센터가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더 잘 돌볼 수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임시직 노동자, 2평짜리 방에 사는 사람. 하지만 아이의 손을 떠올렸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의 느낌. 필사적이었고 간절했다. 아이는 말하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호소했다. 혼자 두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해 센터로 향했다. 일요일이라 휴무였지만 관리팀에 연락해 특별히 출근했다. 관리팀장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팀장은 난처한 표를 지었다. 만수 씨, 아이를 돌보겠다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직 계약은 3개월마다 갱신이고 수입도 불안정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대기자만 수십 명이고 평가도 까다롭고.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실적을 쌓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1년. 만수는 그 시간을 떠올렸다. 아이를 1년 동안 임시직 월급으로 키운다는 것. 2평방에서 함께 산다는 것. 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오후 만수는 근처 복지관을 찾았다. 상담원을 만나 아이 양육에 대해 물었다. 지원금, 보육시설, 필요한 서류들.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만수의 상황으로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었다. 정식 위탁 보호자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임시 보호 상태고요. 임시 보호 상태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요. 만수는 복지관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풍경. 내가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만수는 생각했다. 아이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친구를 사귀게 해줄 수 있을까?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만수가 들어서자 아이가 돌아봤다. 표정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배고프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꺼냈다. 둘이 나눠 먹기에는 부족했지만 만수는 자신의 것을 더 덜어 아이에게 주었다. 밥을 먹으며 만수는 결심했다. 월요일 아동보호센터에 가서 정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위탁보호자 교육을 받고 심사를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까봐. 결국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까봐. 그날 밤 만수는 다시 바닥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혼자가 아닌 삶, 책임이 있는 삶. 두렵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었다. 월요일 오전 9시 만수는 아이를 데리고 아동보호센터로 향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만수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센터는 3층 건물이었다. 깨끗하고 밝았지만 복도를 걷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만수는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상담원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이름표에는 김소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만수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서류를 검토했다. 강만수 씨 맞으시죠? 예. 임시보호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현재 직업이 물류센터 임시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주거는 고시원? 예. 김소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만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김소영은 한숨을 쉬었다. 좋습니다. 일단 절차를 설명드리죠. 임시보호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정식 위탁심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심사에는 주거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적 합성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수입, 적절한 주거 공간, 범죄 경력 없음, 양육 교육 이수. 만수는 수첩에 적었다. 김소영이 계속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정식 위탁 승인이 어렵습니다. 최소한 월세방으로 이사하셔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안에 이 조건들을 충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수는 망설였다. 3개월. 정규직 전환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월세방을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했다. 그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47만 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영은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이 아이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도 없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임시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식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요. 만수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도 그를 쳐다봤다. 검고 깊은 눈동자. 이름을. 네, 임시로라도 필요합니다. 만수는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는 아이를 발견했던 폐공장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아이. 길을 잃지 않은 아이. 윤혜솔. 윤혜솔? 예.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로. 김소영은 잠시 말없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 서류에 이름을 적었다. 윤혜솔. 좋은 이름이네요. 상담이 끝나고 만수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다.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범죄 경력 회보서, 그리고 양육교육 일정표. 센터를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나이 든 남자가 다가왔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다. 강만수 씨? 예, 박영수라고 합니다. 이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박영수는 해소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를 돌보시게 됐다면서요? 아직 임시입니다. 임시든 정식이든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거죠. 박영수는 만수를 복도 한쪽으로 이끌었다. 제가 40년간 사회복지 일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지금은 여기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러셨군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혼자서는 더더욱.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만수의 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큰 집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죠.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재워야 하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 끝까지 옆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박영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올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이 아이에게 당신은 전부라는 걸. 만수는 해소를 보았다. 아이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작고 연약하고 혼자였던 아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영수는 명함을 건넸다. 만수는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센터를 나서며 만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처음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기분. 해솔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걸음은 조금 가벼워 보였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윤혜솔. 그는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이름이 있는 사람,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 이름을 얻은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만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센터로 출근했다. 해솔은 고시원 방에 혼자 남겨야 했다. 관리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비상 연락처를 남겼다. 아이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합니다. 관리인이 난색을 표했지만 만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해솔에게 문을 잠그는 법, 낯선 사람이 노크해도 열지 말 것, 위험하면 복도로 나와 관리인실로 갈 것을 가르쳤다.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이해하고 있었다. 저녁에 돌아올게. 그때까지 여기 있어. 만수는 빵과 우유를 테이블에 놓고 방을 나섰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니
해솔이 문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수는 손을 흔들었다. 해솔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센터에서의 하루는 더 바빠졌다. 만수는 휴식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박스를 옮기고 더 빨리 작업했다. 점심시간에는 양육 교육 자료를 읽었다. 야, 만수야,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야? 동료 직원이 물었다. 만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후 4시 관리팀장이 만수를 불렀다. 만수 씨, 다음 주부터 야간 근무 가능해요? 야간입니까? 인력이 부족해서요. 야간 수당도 붙고 실적에도 좋게 반영돼요. 만수는 망설였다. 야간 근무를 하면 해솔을 밤새 혼자 두어야 했다. 하지만 수당과 실적은 필요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정해줘요. 다른 사람 찾아야 하니까. 퇴근 후 만수는 급히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해솔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빵은 반쯤 먹었고 우유는 다 마신 것 같았다. 괜찮았어?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는 안도하며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다. 둘이 나눠 먹으며 만수는 야간 근무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밤에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럼 너 혼자 밤을 보내야 하는데. 해솔이 만수를 쳐다봤다. 만수는 계속 말했다. 무섭지 않겠어? 밤에 혼자 있으면. 해솔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만수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따뜻했다. 만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알았어. 그럼 야간 근무하는 걸로 할게. 대신 약속해. 무서우면 언제든 전화해.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만수는 해솔을 데리고 복지관에 갔다. 양육 교육을 받기 위해서였다. 강의실에는 다른 예비 보호자들도 있었다. 대부분 부부였고 만수처럼 혼자 온 사람은 없었다. 강사가 양육의 기본을 설명했다. 영양, 위생, 안전, 정서적 안정. 만수는 열심히 메모했다. 해솔은 옆방 놀이방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이 끝나고 해솔을 데리러 갔다. 해솔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함께 놀고 있었지만 해솔은 끼지 못했다. 친구 안 사귀었어? 해솔이 고개를 저었다. 만수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해솔의 손을 잡았다. 복지관을 나서며 만수는 생각했다. 해솔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학교에 가면 괜찮아질까? 월요일 만수는 팀장에게 야간 근무를 승낙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사흘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다. 해솔은 혼자 밤을 보냈다. 만수는 휴대전화를 항상 켜두고 1시간마다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 응. 해솔이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짧지만 명확한 답. 만수는 그 한 글자가 너무 소중했다. 2주가 지났다. 만수는 통장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야간 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다. 생활비를 빼면 5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월세 방 보증금은 최소 500만 원. 10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임시 보호 기간은 3개월 뿐이었다. 만수는 박영수에게 전화했다. 박 선생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임시 보호 기간이 3개월인데 그 안에 정규직 전환과 이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 예.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해솔을 보았다. 해솔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만수가 사준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해솔은 매일 그림을 그렸다. 만수는 다가가 그림을 보았다. 집이었다. 작은 집, 큰 나무, 두 사람.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았다. 이게 우리야?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에게 자신은 이미 가족이었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해솔이 만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말. 만수는 해솔을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만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솔을 지키겠다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끝까지 옆에 있어주겠다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만수는 해솔과 함께 창가에 앉아 별을 세웠다. 해솔은 만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별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안, 작은 행복. 한 달이 지났다. 해솔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수에게 인사했고 저녁이면 그날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만수는 해솔의 그림들을 벽에 붙였다. 좁은 방이 조금씩 색깔로 채워졌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해솔이 이상한 것을 하고 있었다. 바닥에 크레파스로 선들을 그어놓고 그 위에 숫자들을 적어 놓았다. 만수는 처음에는 그냥 낙서인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해솔이 그림을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무작위로 그은 선이 아니었다. 규칙적인 패턴이 있었다.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 숫자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보였다. 이게 뭐지? 만수는 무릎을 꿇고 그림을 들여다봤다. 해솔은 크레파스를 들어 새로운 선을 그었다. 그리고 교차점에 숫자를 적었다. 만수는 그 숫자가 다른 교차점들의 숫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너 계산하고 있는 거야?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는 놀라서 그림을 더 자세히 살폈다. 복잡한 수식이었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닌 수준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 해솔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그렸다. 선과 숫자가 복잡하게 얽혔다. 만수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중요한 것 같았다. 다음 날 만수는 점심시간에 박영수에게 전화했다. 사진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가 이런 걸 그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아이 그림이 아니네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혹시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수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해솔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일이 될까? 주말 만수는 해솔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 아동도서 코너에 앉혀놓고 책을 골라주었다. 그림책, 동화책. 하지만 해솔은 그런 책들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수학 코너로 가서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다. 이거 보고 싶어?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는 문제집을 빌려주었다. 집에 돌아와 해솔은 문제집을 펼쳤다. 1학년 덧셈 문제. 해솔은 크레파스로 척척 답을 적어나갔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만수는 2학년 문제집을 보여줬다. 해솔은 역시 쉽게 풀었다. 3학년, 4학년. 해솔은 멈추지 않았다. 5학년 분수 문제도
6학년 비율 문제도 해솔은 이해했다. 너,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해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연필을 움직일 뿐이었다. 만수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이 재능을 어떻게 해야 할까? 특수 교육이 필요할까? 그럴 돈이 있을까? 월요일 센터에서 일하던 중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시구역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다. 관리팀이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외부 업체를 부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돌아가잖아. 기술팀이 머리를 싸맸다. 만수는 시스템 구조도를 보며 생각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었다. 전기회로, 센서, 모터. 갑자기 해솔의 그림이 떠올랐다. 선들과 숫자들. 잠깐만요. 만수는 구조도를 자세히 살폈다. 선들을 따라가며 교차점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 지점을 발견했다. 센서 연결 부분. 매뉴얼에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구조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기술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부분을 점검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센서 배선이 잘못됐네. 매뉴얼 오류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구조를 보니 이상해서요. 배선을 수정하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 팀장이 만수를 불렀다. 만수 씨, 기술 쪽 공부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았죠? 선들을 따라가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팀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과가 좋으니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만수의 실적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해솔에게 물었다. 내가 그린 그림, 그게 뭔지 알아? 해솔이 고개를 갸웃했다. 만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내 그림이랑 비슷한 게 있었어. 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거. 너는 그걸 보면 뭔가 보이니? 해솔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보여? 해솔은 크레파스를 들어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여러 개의 원과 선들, 그리고 숫자들. 만수는 그걸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해솔의 재능은 분명 특별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일까? 7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만수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해솔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에 가고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해솔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수는 알고 있었다. 이 재능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이 복잡해질 거라는 것을. 밤 만수는 해솔이 잠든 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는 생각했다. 해솔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재능을 키워줘야 할까? 아니면 평범하게 살게 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만수는 그저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2개월이 지났다. 임시 보호 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만수는 여전히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듣지 못했고 통장에는 150만 원이 모였다. 월세 방 보증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소영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만수 씨, 다음 주에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과 양육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연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해솔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선과 숫자들. 만수는 해솔을 보며 생각했다. 한 달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센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물류관리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다. 수천 개의 주문이 밀렸고
배송이 중단됐다. IT 업체가 와서 복구를 시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시스템 로그를 봐도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돌아가는 거야?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맸다. 회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손실이었다. 만수는 관리실 한쪽에서 시스템 구조도를 들여다봤다. 복잡한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 그는 해솔의 그림을 떠올렸다. 패턴, 연결, 흐름. 점심시간 만수는 해솔에게 전화했다. 해솔아, 지금 괜찮아? 응. 내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만수는 시스템 구조도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거 보고 뭔가 이상한 거 보이면 그려줄래? 한참 후 해솔에게서 사진이 왔다. 해솔이 그린 그림. 구조도 위에 빨간 크레파스로 몇 개의 점을 표시하고 선들을 그었다. 그리고 숫자들. 만수는 그림을 보며 이해하려 애썼다. 해솔이 표시한 점들은 시스템의 특정 지점들이었다. 연결 로드, 데이터 흐름 경로, 그리고 숫자들은 우선순위, 순서. 만수는 엔지니어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저기, 혹시 여기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해솔이 표시한 지점들을 가리켰다. 엔지니어가 짜증스럽게 쳐다봤다. 여긴 정상이에요. 이미 확인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만수는 물러섰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해솔의 그림에는 뭔가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저녁 야간 근무 시간. 엔지니어들이 퇴근한 후 만수는 관리실에 남았다. 그리고 해솔의 그림대로 시스템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지점, 정상. 두 번째 지점, 정상. 세 번째 지점, 이상 없음. 만수는 좌절감을 느꼈다. 역시 아이의 그림일 뿐인가. 하지만 계속했다. 네 번째 지점, 데이터베이스 연결풀. 로그를 자세히 보니 미세한 지연이 있었다. 0.3초.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해솔은 이 지점을 표시했다. 다섯 번째 지점, 캐시 서버. 역시 미세한 오류. 0.2초 지연. 만수는 깨달았다.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지연들이 누적되면, 시스템 전체가 타임아웃되면, 그는 해솔의 숫자들을 다시 봤다. 순서가 아니었다. 영향도였다. 어떤 지점의 오류가 다른 지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만수는 종이에 해솔의 그림을 다시 그렸다. 선들을 따라가며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병목 지점. 여러 미세한 오류들이 모이는 곳. 새벽 3시 만수는 IT 팀장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지금 출근 가능하십니까? 뭔데요, 이 시간에? 시스템 문제 원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30분 후 팀장이 도착했다. 만수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했다. 미세한 지연들이 이 지점에서 누적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타임아웃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분석했습니다.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맞네. 이게 문제였어. 어떻게? 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새벽 5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다. 밀린 주문들이 처리되기 시작했다. 센터장이 직접 나와 만수를 불렀다. 강만수 씨, 이번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이건 실력이에요. IT 전공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센터장은 만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 보세요.
만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규직, 안정적인 수입, 해소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기반. 감사합니다. 퇴근길, 만수는 고시원으로 뛰어갔다. 해솔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다가가 해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해냈어. 우리 해솔이가. 해솔이 살짝 눈을 떴다. 아빠. 그 한마디에 만수는 멈췄다. 아빠. 해솔이 처음으로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만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응, 나야. 잘 됐어? 응, 아주 잘 됐어. 내 덕분에. 해솔이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 만수는 해솔을 꼭 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해솔의 재능이 드러났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7살 아이가 복잡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리고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다. 만수는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이 축복일지 시련일지 알 수 없었다. 월요일 면접은 순조로웠다. 센터장과 인사팀장 앞에서 만수는 자신의 업무 경력과 실적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문제 해결 건이 큰 가점이 되었다. 합격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월급은 250만 원으로 올랐다.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안정적인 기반이 생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면접 다음 날 낯선 사람이 센터를 찾아왔다. 40대 중반 정장 차림의 남자. 그는 관리실에서 센터장과 긴 대화를 나눴다. 점심시간 만수는 동료에게 물었다. 아까 온 사람 누구예요? 오태진이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이 센터 시스템 구축한 회사 대표래. 왜 왔대요? 글쎄, IT팀이랑 뭔가 얘기하던데. 오후 만수는 센터장실로 호출됐다. 센터장과 오태진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만수 씨. 만수는 긴장하며 앉았다. 오태진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이번 시스템 문제 해결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흥미롭더군요. 어떻게 병목 지점을 찾았죠? IT 전공도 아니고 시스템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만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로그 분석으로는 찾을 수 없는 지점이었어요. 우리 엔지니어 5명이 이틀 동안 못 찾은 걸 당신은 몇 시간 만에 찾았죠. 오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혹시 외부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수는 망설였다. 해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7살 아이가 시스템을 분석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 패턴을 봤습니다. 데이터 흐름의 패턴. 패턴? 오태진이 코웃음 쳤다. 물류센터 노동자가 갑자기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해한다? 말이 됩니까? 센터장이 끼어들었다. 오 대표님, 결과가 좋았으니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 기술 문서를 무단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까? 만수는 황당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센터장이 말했다. 오 대표님, 증거도 없이 의심하시는 건 저는 우리 기술의 보안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식을 얻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해요. 회의는 불편하게 끝났다. 만수는 센터장실을 나오며 불안을 느꼈다. 오태진의 의심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저녁 만수는 해솔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해솔이 고개를 저었다. 그치? 7살 아이가 시스템을 분석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겠지. 만수는 고민에 빠졌다. 해솔의 재능을 숨겨야 하나? 아니면 드러내야 하나? 다음 날 오태진은 법률팀을 대동하고 다시 센터를 찾았다. 그들은 만수의 컴퓨터 접속 기록, 문서 열람 내역, 이메일을 조사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만수는 정말 권한 없는 자료에 접근한 적이 없었다. 이상하군요. 오태진이 중얼거렸다. 분명 누군가 도왔을 텐데. 조사가 계속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동료들은 만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만수는 센터에서 점점 고립됐다. 일주일 후 김소영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만수 씨, 중간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주거 환경은 여전히 기준 미달이에요. 하지만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고 양육 태도도 좋아서 3개월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만수는 안도했다. 3개월. 더 많은 시간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수 씨, 예. 최근 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술 유출 의혹? 오해입니다. 아동보호센터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만수 씨의 적합성에 대해. 만수는 숨이 막혔다.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무너질 것 같았다. 해솔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해솔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밤 해솔은 만수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 아이는 조용히 다가와 만수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 해솔아. 내가 말할게. 뭐? 해솔이 크레파스를 들어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시스템 구조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설명하는 그림들. 이걸 보여주면 안 돼. 만수는 해솔의 손을 잡았다. 너를 이용할 사람들이 생길 거야. 내 재능을 알면 너를 이용하려 들 거야. 하지만 아빠가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만수는 답을 몰랐다. 오태진의 의심을 풀 방법도 센터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도 없었다. 다음 날 박영수에게 전화했다. 선생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만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해솔의 재능, 시스템 문제 해결, 오태진의 의심. 박영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진실을 말하세요. 하지만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해솔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세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보다는 낫습니다. 만수는 고민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해솔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 그건 해솔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수는 결심했다. 센터장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금요일 오전 만수는 센터장실 앞에 섰다. 손에는 해솔이 그린 그림들이 들려 있었다. 시스템 구조 분석, 패턴 해석, 문제 지점 표시. 7살 아이가 그렸다고 믿기 어려운 그림들. 문을 두드리자 센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센터장과 오태진, 그리고 법무팀 직원이 앉아 있었다. 만수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앉으세요, 만수 씨. 오늘은 최종 조사입니다. 오태진이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 기회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솔직히 말하세요. 만수는 가져온 그림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에게서요. 침묵이 흘렀다. 오태진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
예, 7살 아이입니다. 오태진이 비웃었다.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만수는 해솔의 그림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패턴 인식 능력, 수학적 직관, 구조 이해력, 그리고 그 그림들이 어떻게 시스템 문제 해결로 이어졌는지. 센터장이 그림들을 살폈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 아이의 낙서치고는 너무 정교했다. 이게 정말 7살 아이가 그린 겁니까? 예. 윤혜솔이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임시 보호 중입니다. 오태진이 그림을 빼앗아 들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준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법무팀 직원이 끼어들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면 됩니다. 오태진이 냉소했다. 당신이 아이에게 미리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테스트하시죠. 새로운 문제를 주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센터장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월요일에 아이를 데려오세요.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만수는 센터장실을 나오며 불안을 느꼈다. 해솔을 이런 자리에 데려온다는 것. 낯선 어른들 앞에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집에 돌아와 해솔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월요일에 나랑 같이 회사에 가야 해. 응.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해. 해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겁먹은 기색은 없었다. 만수는 해솔을 꼭 안았다. 무섭지? 아니. 거짓말. 해솔이 만수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아빠가 있으면 안 무서워. 주말 동안 만수는 해솔과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함께 밥을 먹었다. 평범한 주말.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월요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일요일 저녁 박영수가 전화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죠? 예. 해솔이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해솔이의 평범한 삶은 평범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해솔이에게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잘 키워주는 게 당신의 역할이에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해솔이 자는 모습을 봤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너를 지켜줄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월요일 오전 10시 만수는 해솔의 손을 잡고 센터로 들어갔다. 회의실에는 센터장, 오태진, IT팀장, 법무팀이 모여 있었다. 해솔은 큰 테이블 앞에 앉았다. 어른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아이. 하지만 해솔은 침착했다. 오태진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이걸 볼 수 있니?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었다. 해솔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크레파스를 꺼내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다. 선들이 그어졌다. 교차점마다 숫자가 적혔다. 10분 후 해솔은 그림을 밀었다. 오태진이 그림을 봤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이건 IT팀장이 다가와 그림을 확인했다.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짚었네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오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솔을 봤다. 어떻게 알았니? 보여요. 뭐가? 흐름이요. 선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태진은 다른 문제를 줬다. 더 복잡한 구조. 해솔은 역시 정확히 분석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해솔은 실수 없이 해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해솔을 바라봤다. 7살 아이가 엔지니어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척척 풀어냈다. 센터장이 입을 열었다. 이건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태진이 만수를 봤다.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은 아니었다.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이 아이는 천재군요. 그냥 아이입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특별한 재능이 있을 뿐입니다. 오태진이 명함을 꺼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교육, 연구 환경, 모든 걸 지원하겠어요. 만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합니다. 왜죠?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데. 해솔이는 제가 키웁니다. 제 방식대로. 오태진이 당황했다. 하지만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호자입니다. 만수는 해솔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기술 교육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센터장이 끼어들었다. 만수 씨, 기술 유출 의혹은 해소됐습니다. 정당하게 도움을 받은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키우겠습니다. 오태진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어요. 재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행복입니다. 만수는 해소를 안아들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회의실을 나서며 만수는 해솔에게 물었다. 힘들었지? 아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해솔이 만수의 목에 팔을 감았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해솔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졌다. 앞으로 더 많은 제안이, 더 많은 압박이 올 것이다.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해솔을 지키기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압력에도. 아빠, 응? 고마워. 그 한마디에 만수는 미소 지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해솔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센터는 만수를 정규직으로 공식 전환했고 기술 유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됐다. 오히려 만수는 문제 해결사로 인정받았다. 복잡한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관리팀이 만수를 먼저 찾았다. 하지만 만수는 조심스러웠다. 해솔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해솔을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 넘었다. 만수는 월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해솔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투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찾았다. 2개월만 더 모으면 이사할 수 있어. 만수는 해솔에게 말했다. 해솔은 부동산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이 2개예요. 응, 내 방이 생기는 거야. 아빠 방도? 응. 해솔이 환하게 웃었다. 만수는 그 미소가 좋았다. 요즘 해솔은 자주 웃었다. 말도 많아졌다. 친구는 아직 없었지만 관리인 아저씨랑 인사하고 편의점 아줌마랑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아동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만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소영 상담사의 목소리가 밝았다. 정식 위탁 승인이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규직 전환, 안정적 수입, 양육 태도 모두 통과했어요. 축하드려요. 만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식 위탁? 이제 해솔은 법적으로 그의 보호 아래 있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서류 작업하러 오세요. 그리고, 예. 입양 의사는 없으세요? 입양. 만수는 그 단어를 떠올렸다. 해솔을 완전히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해솔을 봤다.
아이는 숙제하듯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지만 해솔은 쉽게 풀었다. 해솔아, 응?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때? 해솔이 연필을 내려놓고 만수를 봤다. 지금도 가족 아니에요?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해솔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아빠가 진짜 내 아빠가 되는 거야. 해솔이 미소 지었다. 벌써 진짜 아빠인데요. 만수는 해솔을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따뜻했다. 주말 박영수가 고시원을 방문했다. 좁은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는데. 벽에는 해솔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책상에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침대 옆에는 해솔의 작은 옷가지들. 해솔이 덕분입니다. 박영수가 해솔을 보며 물었다. 학교는 언제 보낼 겁니까?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재능 교육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박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그 특별한 재능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 가고 그렇게. 박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해솔이 스스로 선택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아이의 뜻을 따라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이 바뀌고 만수는 500만 원을 모았다. 계약금을 내고 투룸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이었지만 고시원보다는 훨씬 넓었다. 해솔은 자신의 방을 갖게 되어 신이 났다. 아빠, 여기 책상 놓을까요? 그래, 거기가 좋겠다. 이사짐을 풀며 만수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다. 폐공장에서 해솔을 발견했을 때, 고시원에서 첫 밤을 보냈을 때, 시스템 문제로 고민했을 때, 오태진의 의심을 받았을 때,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소중했다. 저녁,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다. 만수가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와 밥. 서툴렀지만 해솔은 맛있게 먹었다. 아빠, 요리 잘하네요. 거짓말. 진짜요. 엄마. 아니, 옛날에 먹던 것보다 맛있어요. 해솔이 엄마라고 말하다 멈췄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기억나? 해솔이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이? 따뜻했던 것 같은데. 만수는 더 묻지 않았다. 해솔의 과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경찰 조사에서도 신원을 찾지 못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다음 날 센터장이 만수를 불렀다. 만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관리팀 정규직으로 승진 어때요? 급여도 오르고 업무도 안정적이고. 만수는 놀랐다. 승진입니까? 당신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성실함.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만수는 망설였다. 제가 자격이 될까요? 충분합니다. 승진은 월급 50만 원 인상을 의미했다. 해솔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해솔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빠가 승진했어. 와, 축하해요. 해솔이 뛰어올랐다. 만수는 해솔을 안아 빙글빙글 돌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밤 해솔이 잠든 후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6개월 전 그는 혼자였다. 아무도 없었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옆방에서 해솔이 자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해솔이 인사할 것이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다. 만수는 영웅이 되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저 한 아이의 하루를 지켜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해솔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해솔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잘 자, 해솔아. 만수는 문을 살짝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평범한 날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수가 바라던 전부였다. 새벽 만수는 잠들기 전 한 번 더 해솔의 방을 확인했다. 아이는 여전히 잘 자고 있었다. 만수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해솔아. 내 인생에 와줘서. 그리고 만수도 평화롭게 잠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 내일을 기대하는 잠. 강만수와 윤해솔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평범하게, 하지만 특별하게.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